네,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이 송환법 반대를 외치면서 홍콩 시민들이 시위를 벌여왔죠. 상당히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상당히 어떤 위기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중국 군이 홍콩에 투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뭔가 설로 돌았는데요. 근데 시위대는 이 국제 공항을 점거를 하면서 또 풀지도 않는 이런 대치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그래서 위기설이 더 증폭이 됐었는데 어제부터 좀 약간 또 다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전문가 한 분 연결해서 홍콩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홍콩 총영사관 선임 연구원으로 일했던 분인데요. 전가림 호서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이 송환법에 그 홍콩 시민들이 송환법에 이렇게 민감해하는 이유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사실 성원법이라는 건 이제 범죄와 관계된 일입니다. 그래서 네네. 범죄인이 어떤 현장에서 그 어떤 구속이라든지 어떤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예. 타 지역에서 확보된 신변을 인도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 사건의 전말을 보게 되게 되면은 작년 2월부터 일이 발생되기 시작하는데요. 네. 홍콩의 남녀가 대만에 가서 그 여행을 떠납니다. 네. 근데 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갔거든요. 오호, 예. 근데 홍콩하고 대만은 범인 송환 그 조약이 맺혀져 있지 않습니다. 인도 조약이요. 예. 그래가지고선 대만 측에서 홍콩의 어떤 홍콩인의 그 신변을 확보를 못한 거죠. 예. 사태는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홍콩과 대만 간에 범인 인도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이 범인 인도 법안 내용 안에 홍콩, 마카오, 중국이 지금 하나의 중국으로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범인들의 어떤 신변을 중국으로 혹은 마카오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문제는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예. 홍콩이 독립적인 사법체계 속에서도 독립적인 사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내용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자칫 홍콩의 민주주의 인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으로 보내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고 또는 이런 것이 합법화될 수 있다는 그런 논의 때문에 송환법 자체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송환법에 있는 일부의 내용들이 홍콩인들로 하여금 어떤 자주권 그리고 자유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불안감에서 나온 그런 결과라고 이게 이제 보시면 송환법이라는 게 빌미가 돼서 정치 탄압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홍콩 네, 민주주의에 맞습니다. 대한 어떤 위축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이게 이제 네, 결국은 맞습니다. 홍콩 시민들의 시위로 그러니까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공항을 점거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공항에 관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뭐 잘 아시겠지만 공항은 한 나라의 관문이거든요. 네. 특히 홍콩 공항은 세계적으로도 그 규모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네. 일단 인적 그 수송량을 보게 되면 여객 수송량을 보게 되면은 연간 한 7,3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화물 운송량은 500만 톤으로 전 세계 1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에서 시위를 한다라는 것은 일단 굉장한 상징성과 파급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예. 홍콩 시위가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폭력 사태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 폭력이 제대로 해외로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네, 네. 취재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공항에서 그거 항의를 하게 되면 시위를 하게 되면 여러 CCTV를 통해서도 폭력을 이제 당하지 않도록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안전한 시위와 또 접근성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예. 공항을 택한 겁니다. 그렇지만 예. 가장 중요한 측면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홍콩과 중국이 지금 국제공항과 항만 등으로 엮여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교통의 그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홍콩에서의 시위가 비단 홍콩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해, 광동성, 선전의 어떤 항만 그리고 항공의 어떤 영향까지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감안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남부지방의 물류에도 타격을 줄 수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거점이 되는 게 공항이고 여러 네, 가지 점을 이제 고려를 해서 공항 점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일단은 뭐지 오늘 그 나오고 있는 일단은 뭐 공항 운영이 일단 정상화됐다 이런 소식은 좀 전해지고 있던데 그러면 이 중국군이 지금 바로 인근에 있는 선전에 그러니까 장갑차를 집결시키고 있다 이러면서 이게 무력이 투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일단 그냥 네, 이거저거 다 맞습니다. 떠나서 교수님은 그 진짜로 어떤 무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무력 투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중국 정부에 대한 부담감을 줄 수 있는데 과연 중국 정부가 이 부담감을 안고 네. 그 무력 진압을 할 수 있는가? 저는 다소는 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올해가 천안문 그 민주화 사태 30주년입니다. 아, 예. 잘 아시겠지만 모든 시위라는 건 일종의 코드가 있거든요. 네. 10년 단위로 기념을 할 수 있거나 어떤 희생자가 나타났을 때 이거는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장기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홍콩 사태가 천안문 사태가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대단한 어떤 파급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중미 무역 분쟁에서 홍콩이 자칫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서 중미 무역 갈등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을 중국이 스스로 파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는 홍콩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홍콩은 이제 경제 금융의 지위가 상당하거든요. 아시아 최고의 금융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금융 지역을 지금까지 중국은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요. 예. 역외 거래 시장을 육성했고 그 거래 시장을 통해 가지고 각종 위안화의 스와프 등을 홍콩에서 진행을 했는데 홍콩의 금융 시장이 없어지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중국의 어떤 경영 금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네. 금융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을 많이 타기 때문에 네. 이게 장기화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 일국 양제, 한 나라의 두 가지 시스템을 운영해가지고선 통일된 중국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홍콩 사례를 대만에도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네. 만약에 홍콩을 무력 진압하게 되면 중국이 주장하는 일국 양제의 통일 모델은 무용화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교수님께서 네 가지를 이제 쭉 열거를 해주셨는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좀 따로 떼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그 천안문과 홍콩이 만약에 결합이 된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게 어떤 그 다시 그 이미지라든지 상징적인 측면에서 상승작용을 일으킬 거면서 민주화 시위라고 할까요? 이런 게 더 확산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진핑 쪽에서는 이걸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홍콩 시위가 처음 발단이 된 거는 범위 인도조약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지금 반중, 민주, 그리고 폭력 이런 걸로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심지어는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홍콩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는 56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56개가 다 독립한다 그러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특히 대만은 아직도 통일되지 않은 상태인데 대만에 대한 통일 명분조차도 잃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어쩌면 특히나 또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이 이제 중미 무역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에서 가능한 중국의 불리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겠죠. 네. 근데 홍콩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오히려 부담이 가중된다면 아마 중국이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스스로 이 문제를 가지고 홍콩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접근하겠느냐. 저는 거기에 좀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네. 미국 역시도 지금 홍콩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은 미국이 가지는 가치, 민주화, 자유화 그리고 시장 경제 가치를 가장 확고하게 다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홍콩이기 때문에 홍콩에 대한 어떤 중국의 무력 행사는 미국의 가치와도 배치가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도 가장 우선권을 이제 상대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제 오후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가 그러니까 무력 진압은 안 하는 것으로 다만 단호하게 대응을 한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 이런 뉴스가 좀 그러니까 타전이 되고 있던데 그 이유를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기서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 그러면 그 지금 선전 지역에 그러니까 장갑차를 그 배치하고 했던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무력 시위용 이렇게만 보면 되는 겁니까? 무력 시위도 있고 홍콩 시민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시위 자체가 폭력적이고 테러리즘이라고 규정한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네. 이러한 테러와 폭력이 난무했을 때 사회의 치안과 불안 그리고 국가의 완전성과 주권의 완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전제 속에서 빌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 중국 입장일 테니까요. 네네. 일종의 무력 시위이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책임은 홍콩 시민들 스스로에게 전가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지켜보는 우리들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같은 그 중국인들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이 바라보는 중국. 그다음에 그러면서 홍콩 네. 시민들의 정체성 이게 다른 겁니까?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100년 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았고 그 네. 식민 상태에서 1997년도에 벗어났거든요. 예. 중국으로 반환됐습니다. 예. 중국은 홍콩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당신네들의 어떤 굴욕과 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시혜자인데 예. 홍콩은 그 수혜를 받으면서 왜 중국에 감사하지 않고 친중국적이지 않고 오히려 친영국적이거나 친미적인 성향을 띠느냐에 네. 굉장히 큰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홍콩의 고도의 자치, 홍콩인에 의한 홍콩의 통치, 그리고 일국 양제라는 조건으로 반환을 받는 과정 속에서 강조한 것이 50년 동안 이러한 시스템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시간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중국은 50년 동안 모두 중국화시키겠다라는 입장이고 예. 홍콩은 50년 뒤에 중국화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 협정의 내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 간에는 예.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하의 관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예. 갑과 을의 관계가 모종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갈등과 국면이 쉽게 해결되기 힘들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갈등이 격화가 되면 홍콩 시민들 우리 지금 중국하고 따로 그냥 분리 독립할래 이렇게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분리독립은 지금 힘듭니다. 첫 번째로는 홍콩의 어떤 관리 체제에 있어가지고선 그거를 통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지금 홍콩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홍콩은 경찰력밖에 없거든요. 네. 군대가 없습니다. 외교력은 중국에 의존해가지고선 중국 외교부의 특별 어떤 사무소가 홍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주민들이 해외로 나갈 때 중국 외교부의 기관을 통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홍콩이 어떤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은 독립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인에 의해서 홍콩인들이 구축되고 있는 현상, 밀어내기 현상이 아주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콩의 집값이 오르고 생활 환경이 저하되니까 홍콩의 주민들은 중국으로 넘어가고 중국의 상위 그리고 영향력이 꽤 괜찮고 경제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홍콩에 주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간의 어떤 위치가 지금 뒤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바뀌는 과정 속에서의 경제적 지위도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홍콩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전망하시기에 이 홍콩의 어떤 시위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저는 시위 자체는 뭐 장기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장기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100만, 50만의 어떤 시위자의 참여가 아니라 이러한 의식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어떤 7월만 되면 8월만 되면은 이 사건에 대한 논의 과정이 재현되면서 주기성을 띠면서 매년 반복이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중국의 조바심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50년 불변이라고 했으면 홍콩인들의 인식에 접근하는 측면에서 홍콩인들을 달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중국적인 마인드로 중국적인 계산에 의해 가지고 50년 동안 홍콩을 철저히 중국화하겠다는 것은 홍콩인들로 보면은 굉장히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오히려 이제 감정적으로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뭐 진단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영상 하나가 이래서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는 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들이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 아니냐 이런 그 추측이 있었는데. 일단 이들의 실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고 홍콩 시민들의 어떤 감정이라고 할까요? 중국에 대한 인식 여기 어느 정도로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제가 뭐 판단하고 있는 백색 테러리즘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얀색 옷을 입었다 그래서요. 근데 그 하얀색 옷 입은 사람들의 어떤 촬영된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경찰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도 나왔고요. 그리고 하얀색 테러리스트들을 이제 잡아가지고서 신문을 확인해 보니까 태국의 킥복싱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제 시위의 장기화, 주기성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너무 여러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폭행을 하는 백색,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시위자들인 검은색, 그리고 죽은 사람들, 그리고 피를 흘린 사람들, 실명한 사람들, 이러한 코드들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위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서 홍콩의 어떤
해결 방법은 쉽지 않다. 아. 특히 이 홍콩의 해결 방법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서의 어떤 진압 형태로 하면은 아마 굉장히 정확한 답안, 원하는 답안을 얻기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홍콩 사람들을 달래주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어떤 그 시위의 어떤 규모나 양상은 잦아들지 모르겠지만 내면적으로 부글거리는 것은 아마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서대의 전가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